결국 살해당하고 말았어. 중전도 같은 증상이었다. 그 수살기는 악착같이 태중의 아기를 노리고 있다. 살을 풀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살을 쏜 귀신을 잡는 것. 일이 시간을 지체하다 열이가 죽는다. 네 아들놈을 대신 내줄 테냐? 지금 이 순간 단 1초라도 늦는다면 열이는 죽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데비마마 씨라면 무언가 알고 계신 것이 있을 듯하여. 지금 나를 의심하시는 것입니까? 이상해. 몸이 무겁다. 열이는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몸이 자꾸 가라앉는 느낌이에요. 무거워요. 눈도 흐려지고.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듯 흔들렸고 손가락은 떨려 종이 한 장도 붙들 수 없을 정도였죠. 강철은 열이의 손목을 잡아 맥을 짚어봅니다.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지만 그 박동은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짓인지 바른 대로 고한다면 내 목숨만을 살려줄 것이다. 수살기다. 이건 분명 수기의 저주야. 너 물렸던 거 그날 밤 이후부터 이상했지? 열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이 아련히 떠올랐습니다. 강철이 수기와 맞서 싸우던 그 밤 자신은 무방비하게 물기 어린 그림자에게 붙잡혀 검은 물에 휩싸였었죠. 그때 그 차디찬 기운이 피부를 파고들어 심장까지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그저 꿈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그 악몽 진짜였어요. 그 귀신 저를 따라왔던 거예요. 강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열이는 자신이 목숨처럼 아끼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자신이 지켜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뼛속까지 차가운 분노로 번졌습니다. 넌 절대 죽게 두지 않아. 내가 아무리 원한을 씌인 귀물에게 물렸다 해도 내가 반드시 막아낼 거야. 열이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 지금 그녀에게 가장 절실한 유일한 생명의 끈이었죠. 강철아 혹시라도 내가 정신을 잃거든 나 대신 팔척기를 막아줘. 너라면 할 수 있잖아. 이 나라도 원자도 그리고 나까지 너라면. 닥쳐.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딴 말 다시 입에 올리면 내가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말끝을 흐리며 강철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지금 그녀는 단순히 저주에 걸린 것이 아니라 살을 품은 귀신의 표적이 된 것이었습니다. 수살기는 원한으로 태어난 존재. 그리고 지금 열이는 그 귀신에게 명확한 목표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 무서운 귀물은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열이의 영혼은 잠식당하고 결국엔 몸조차 귀신의 기운에 삼켜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늦으면 안 돼. 내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로 널 잃을지도 몰라. 강철은 마침내 결심합니다. 야광줄을 쓰는 것. 그것은 곧 자신의 수명을 깎아 쓰는 마지막 방법이었죠. 목숨을 바쳐 열이를 지키는 길 그 외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열이는 그런 강철의 눈빛을 읽고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지 마. 그런 선택은 하지 마. 나 하나 때문에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아니야. 열이야. 지금 너는 나한텐 전부야. 널 잃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동자가 마주쳤습니다. 죽음과 삶이 서로를 향해 균형을 이루려는 듯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철은 조용히 그녀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감쌌습니다. 이젠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까. 절대 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이 목숨 다해 지켜줄 테니까 너도 나만 믿고 버텨. 알았지? 그렇게 두 사람은 귀신보다 더 깊은 공포 앞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주가 거세질수록 그들의 다짐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곧 가장 강한 테마의 기운으로 깨어날 것이었습니다. 궁궐 안은 이미 정적과 살기가 뒤엉킨 상태였습니다. 기이한 기운이 벽을 타고 돌았고 하인들의 입술엔 말이 말라붙었으며 사람들의 눈엔 불길함만이 맴돌고 있었죠. 왕 이정은 급히 중전의 침소로 사람을 보냈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중전의 가쁜 숨과 뒤엉킨 이불 그리고 옆에서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꺼내드는 열이었습니다. 그녀는 중전의 베개 속을 천천히 열어젖혔고 그 안엔 윤기마저 사라진 해골 하나가 숨어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뼈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부적입니다. 태아를 향한 저주예요. 열이는 두 손을 떨며 해골에 감겨진 부적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문양은 여태까지 본 어떤 수식보다도 깊고 음흉했으며 잉태된 생명을 끊어내는 데 집중된 저주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순간 열이의 눈가에 잔물이 맺혔습니다. 그건 공포가 아닌 분노였습니다. 생명을 빌미로 버리는 저주 아무리 원한이 깊다 해도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을 노리는 것만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의 짓이었든 반드시 갚아주겠어요. 그녀는 넙덕이 남긴 명두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작은 거울에 해골을 비추는 순간 거울 너머로 뿌연 기운이 솟구쳐 올랐고 그것은 이내 살아있는 형체처럼 물결쳤습니다. 물러서요, 강철. 하지만 이미 강철은 여리의 등 뒤로 다가와 그녀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명두에 비친 검은 기운은 형태를 점점 갖추며 마치 물속에서 일어난 파문처럼 실체를 드러냈죠. 숙이다. 분명 그놈이다. 숙이는 물기 어린 형체를 하늘거리는 안개처럼 변형하며 강철에게 튀어올랐습니다. 여리는 곧장 허리춤에서 경책을 꺼내들고 묵직한 울림으로 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명하노니 망자의 원한은 물러가고 죄 없는 자의 생은 이어지소서. 빛나는 신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지만 수기의 저주는 이미 여리의 몸속 깊은 곳까지 침투한 상태였습니다. 손끝이 점점 파랗게 변했고 입술은 물에 잠긴 듯 푸르스름하게 떨려왔습니다. 그녀는 몸을 가누기 힘들었고 강철이 그녀를 부축하듯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을 겁니다. 여리야, 정신 차려. 이건 단순한 귀신이 아니야. 살아있는 살 죽은 원한이 엉겨붙은 진짜 악귀야. 수기는 맹렬하게 벽을 타고 뛰어오르더니 천장에서 검은 물을 뿌려 방 안을 휩쓸었습니다. 중전은 아직 의식이 없는 채로 누워있었고 그 위로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순간 강철은 온몸으로 그 방울을 막아냈습니다. 너 대체 멀어내 생명을 먹는 것도 모자라 아직 피지도 못한 생명까지 노리겠다고. 강철의 분노가 그 목소리에 담겼고 그는 이내 자신의 안에 숨겨진 야광주의 기운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손을 붙잡습니다. 안 돼요. 아직 쓰면 안 돼요. 지금 그걸 쓰면 당신이. 넌 지금 그런 걸 걱정할 때가 아니야. 이러다간 너도 중전도 모두 죽어. 내가 아니면 이 귀신을 감당할 자가 없어. 그렇게 두 사람은 저주가 피어오르는 방 한가운데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로 이어졌습니다. 수기는 마지막 일격을 위해 돌진했고 그 순간 강철은 손을 뻗어 야광주의 빛을 방출합니다. 빛은 벼락처럼 수기를 감싸 안았고 수기는 소리 없는 비명을 내지르며 명두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방 안은 갑작스럽게 고요해졌고 그 중심에 여리는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말합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누군가 일부러 이 일을 꾸몄어요. 이 아이를 노린 것도 나를 노린 것도 다 계획된 일이에요. 강철은 그런 여리의 등을 천천히 감싸 안습니다. 그 손길엔 단순한 위로가 아닌 다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하겠다는 단단한 맹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은 대비를 불러 세웁니다. 그 순간만큼은 왕이라는 존재가 아닌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손주를 잃을지 모른다는 절박한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바르르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데비마마 부디 이 일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다면 말해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비는 고개를 들고 그 특유의 냉철한 눈빛으로 맞받았습니다. 지금 나를 의심하는 것이냐 전하. 내가 손주를 헤아리라는 말이더냐. 한동안 정적이 흘렀고 이정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은 흔들렸지만 결의는 단단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 나라의 원자가 희생되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도 정교하고 치밀합니다. 데비마마의 씨라면 무언가 알고 계신 것이 있을 듯하여 여쭙는 것입니다. 데비는 미묘하게 눈썹을 찌푸렸고 입가에 담담한 미소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뒤엔 분명한 동요가 깃들어 있었죠. 전하 믿으셔야 합니다. 왕실의 피를 잇는 자로서 이 어미가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다만 지금은 적이 너무도 교묘하니 그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전하께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풍산을 잡아라. 그리고 귀신을 부린 자도 함께 데려오라. 궐 밖까지 추포 범위를 넓히라. 이 일의 뿌리를 지금 끊지 않으면 더는 누구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명이 떨어진 순간 궁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문무백관들조차 움찔하며 숨을 삼켰고 일부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왕조차 믿지 못할 만큼 모든 것이 위태롭고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바로 그 시각. 풍사는 은밀한 처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염주를 단단히 움켜쥔 채 낮은 목소리로 독경을 외우고 있었고 그의 눈앞엔 기묘한 의식 도구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작은 항아리에는 새카만 액체가 가득 차 있었고 그 옆에는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부적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 하나하나에는 원한이 실려 있었고 풍사는 그 원한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결국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피로 씻을 죄는 피로 갚아야만 한다. 천지장군이시여 이 종이를 따라 그 목숨을 앗아가소서.
그가 검은 물에 부적 하나를 띄우자 그 표면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이내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풍산의 입술은 기묘하게 일그러졌고 손끝은 더 깊게 염주를 쥐었습니다. 이제 곧 다시 재물을 바칠 때가 왔다. 이번엔 중궁의 태아. 그 아이는 천지의 균형을 무너뜨릴 존재다. 그 이전에 반드시 제거해야 해. 그 말은 누가 듣고 있었을까요? 바깥엔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만 풍사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염주는 이제 천천히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것은 누군가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암시하는 신호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여리의 이름이 적힌 부적이 검은 물 위에서 불길하게 떠올랐습니다. 여리는 숙이어 싸운 뒤 서서히 기력을 잃어갔고 강철은 혼자 고뇌에 빠졌습니다. 살을 쏜 귀신을 없애야 여리를 살릴 수 있다. 야광주를 해방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선택. 그런 강철에게 비비가 다가옵니다. 형, 아직도 적의 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셈이야. 인간 따위가 뭐라고. 강철은 말없이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넌 몰라. 인간은 그저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가끔은 신보다 따뜻한 존재일지도 몰라. 비비는 코웃음을 치며 물러섭니다. 좋아. 끝까지 그 계집을 위해 싸워보라고. 대신 내가 쓰러지면 그 다음은 내 차례다. 이정은 결국 여리를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경기석을 꺼내며 그녀에게 말합니다. 이 돌을 지닌 자만이 귀신을 막을 수 있다. 넙덕의 영이 지금 너를 지켜보고 있다. 여리는 떨리는 손으로 경기석을 쥐고 마지막 싸움을 준비합니다. 그날 밤 수기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여리는 팔척기에게 당했던 그대로 이번엔 수기에게 결박됩니다. 지금이야 강철. 강철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야광주를 해방하며 몸 안에 기운을 쏟아냅니다. 천둥 같은 빛이 수기를 내리찍고 순간 여리를 향한 저주의 기운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수기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물속으로 사라지고 여리는 그대로 쓰러집니다. 여리를 품에 안은 강철. 그녀의 숨결은 희미하지만 아직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또 다른 그림자가 몰래 다가오고 있었죠. 비비. 형, 나도 이제 그 따뜻함이라는 걸 한번 맛봐야겠어. 그의 눈은 여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이제 모두의 운명을 뒤흔드는 전쟁이 됩니다. 기궁 8회 과연 강철은 여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